얼마 전에 공개 심사를 보면서 보니까 뭐 5살부터 7살까지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도자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일단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먼 센터에서 5살짜리 아이가 심사를 보면서 더워서 울었다. 그래서 사부님한테 덥다고 말하니까 사부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더 못 다니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셨어요. 일단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심사는 잘 마치셨잖아요. 심사는 잘 마쳤으면 이거를 끝까지 교육적 가치로 이어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부모 입장에서 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잘 만들어야죠, 아이들을.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발표도 못하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쭈삣쭈삣거리죠. 도전 정신이 부족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하죠.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셨다고. 아니라고. 나는 못해도 되고 저도 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항상. 물론 말은 그렇게 하시죠. 근데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누군가는 잘하면 잘하는 애를 부모님이 부러워해요. 시합에서 누가 이기면 우리 아이는 졌을 때 내 아이한테 내가 괜찮다고 다음에 더 잘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어떤 아이가 이기면 그걸 또 되게 부러워해요. 그 부러워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느껴요. 그리고 이제 깨닫죠. 아, 지면 안 되는구나. 다른 애들보다 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아주 차라리 지거나 못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중용의 도를 깨닫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뭐 어쨌든요. 그래서 6살, 7살이 되면 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랑 얘기해야지 이 아이들을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똑똑해요. 근데 5살이면 약간 어떤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나이죠. 더웠어. 그래. 그래서 나 힘들어서 이제 안 갈래. 그래? 그럼 가지마. 이렇게 되면 포기하는 습관을 가르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물론 그게 정말 힘들다 그러면 다른 이유를 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내다가 아니면 사실 조금만 더 보내면은 또 극복을 하죠. 왜냐면 저는 뭐 3살짜리부터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우리 관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부모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는 마음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야 저 도복 입고 발차기 하고 이렇게 이쁘게 자라면 좋겠다는, 그 이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지. 5살, 6살, 7살짜리 부모들이 보낼 때 교육적인 마인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교육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떨어지는 아이들이 다니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금방 그만두죠. 아무 의미 없어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 6살짜리보다는 한 초등학교 7살부터 한 초등학교 8살, 9살 이렇게 늦게 들어온 아이들이 오히려 운동을 더 꾸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해도 되고 부모도 어느 정도 교육적 마인드가 있고, 그래서 지도자들하고 어떤 뜻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지도자하고 상담해서 극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아이들인데, 5살, 6살짜리들은 애가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만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받을 때 부모한테 다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여기 하는데 잘 지도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면 이제 그 고민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부모한테 말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큰 아이들은 또 흥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재미없는 거죠. 조그만 애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분위기가 망치니까,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라 봤자 8살,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은 도장이 어린이집인지 도장인지 모를 느낌이 없는 거죠. 선택을 해야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죠. 제가 가르칠 때는 5살, 6살짜리도 다 초등학생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라고 가르친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상담할 때 잡고 가야 돼요. 이 아이들을 내가 받아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내가 갖지 말고 부모한테 던져야 됩니다.
부모님 일찍 시작하면 분명히 이로운 게 많습니다. 모든 건 일찍 시작하고 일찍 깨달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아이들이 어떤 철학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일찍 하면 일찍 시작하면 좋지만 일찍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늦게 오시던지 아니면 지금 결심을 하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을 결심이 있으시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했다가 애가 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시면 이거는 아이에게 포기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이건 쉽게 부모님한테 말하면 그만둘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 지금 마음을 다짐을 가지고 하시고,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그럼 이제 고민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부모가 시킬까 말까로 이제 부모님한테 돌아갔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결심을 하셨겠죠. 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를 해야 아이가 좀 힘들거나 흔들릴 때도 자기가 결심하고 다짐했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버티면 당연히 부모님이 조금만 버텨주시면 우리도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냐고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한 달 동안은 재밌었냐고도 물어보지 마시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재밌냐라고 물어보는 순간 재미없으면 그만둘 수 있나? 이런 빈틈을 비집거든요. 누구나 우리가 임전무태라고 싸움에 임할 때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되겠지만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교육도 반드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늘 말하지만 애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애는 싫고 좋고 재밌고 재미없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애는 몰라요. 그거를 부모가 내 자식에게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판단해서 필요한 거를 꼭 주고 필요 없는 거는 빼는, 그게 부모인데, 요즘 부모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해서 안 하죠. 안 시키죠. 교육을. 그거는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건 교육이 아니죠. 방임이죠. 누구나 할 수 있어. 우리 애가 싫다. 네가 하기 싫다 그랬지. 분명히 네가 하기 싫다 그래서 안 시켜주는 거야. 엄마는 너를 존중해. 이게 교육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어쨌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애를 낳아서 교육이 뭔지 알고 애를 낳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만약에 이 길을, 어떤 지도자의 교육자의 길을 오지 않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갔을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 처음 키우는 부모들이 요즘 부모는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뭐예요? 부모에게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커서 오든지 하다가 포기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말고 하다가 포기하지 않을 자신 있으시면 지금 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모님의 어떤 다짐을 받고 하시고, 그래도 중간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다짐이 없으면 그 모든 중압감을 지도자가 안아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정말 머슴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교육자로 하고 싶다면 사실만 딱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게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커서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던지, 아니면 지금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으면 지금 시작하셔서 절대 물러서지 마시던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여야 됩니다. 뭐 5살짜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쪽에 알아요 막 얘기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부모들은 교육과 학대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학대와 교육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지금 선수단은 다 교육적 학대예요. 그 힘든 거 시키고 막 서로 얼굴 차고 막 넘어지면 물러서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이거 잡혀가야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학대죠. 이게 교육입니까 학대입니까? 갖다 대기 나름이겠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러나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부모들을 찾으시고, 아직 부모들이 교육이 뭔지 잘 모르시다면 교육이 뭐라는 것까지 지도자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합쳤을 때 그때 정말 제대로 교육을 갈 수 있으니, 그냥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받지 마시고 부모님들도 어떤 자세로 도장에 보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가신다면 보다 쓸데없는 전화, 쓸데없는 항의 이런 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모님들, 그 정말 마음을 맞춰서 가시는 부모님들이 도장에 많이 계시다면 그 도장 분위기가 좋아져요. 애들 한두 명 나가는 거, 상태 안 좋은 부모님들 애들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되는 애들만 딱 가지고 되는 부모님들과 함께 딱 가면 그 도장이 명문 도장이 되고, 그렇게 명문 도장이 되면 오히려 더 소문도 더 잘 나고 마케팅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나는 나는 편하게 더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이 관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스 하지 마시고, 야 너무 어린애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건 좋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컨셉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께서 먼저 사전에 예방주사를 잘 놓아드리기 바랍니다. 자,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